학동 신학대학원 그리고 또 안양샘병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카도시 아카데미는 거룩하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이제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바로 다 잘 아시는 단어지만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카도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안식일을 구별하셨을 때, 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이럴 때 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저희 기관 소개하기 전에 저희 기관에서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관 소개 영상입니다. 예,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영화 시작 알리는 그렇게 영상을 저희 편집자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순서로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설립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자 설립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 모습들을 보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접하고 여러 문화, 미디어 많이 접한다,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요, 지금 그 저변에는 상당히 많은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일주일에 6일 정도 세상에서 충분히 살다가 하루 와가지고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진정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까, 그런 고민들도 상당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 가치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적 성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또 살펴보다 보니 교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제대로 된 우리 합신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리 교육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부모 교육도 가르칩니다. 신명기 4장, 6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은 부모에게 1차적으로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나라와 교계를 섬기고자 저희가 이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을 통해서 저희는 그냥 단지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좀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걸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 연구 개발, 그리고 강사 양성 과정,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여러 가지 것들로 저희가 현재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기반으로 합니다. 회복, 말씀, 교육.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외치면서 회복을 시킬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탄탄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좀 회복을 시킬까? 그래서 회복과 말씀, 그리고 저희는 아카데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이 세 축이 카도시 아카데미 안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잠깐 소개되었었는데요. 현재 김상희 목사님께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 이사장으로 저희의 큰 울타리가 되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신학적인 부분은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고문으로서 저희들을 지도해주고 계시고, 특별히 저희가 또 성 관련된 것도 현재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성광연구협회 회장이신 또 민성길 교수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부족한 부분도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네요. 네, 현재 저는 연소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셔서요,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해서 청소년 사역만 한 1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더 잘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청소년학을 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좀 활동하고요. 그리고 한국성광연구협회 교육팀장으로, 그리고 크리스찬 성교육은 이제 2015년부터 해서 한 8년 정도 이제 몸을 담고 있습니다. 또 최경화 공동대표인데요.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봉화 대표님 나오셔서 이게 또 기관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이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교수님이 바로 이봉화 교수님이시죠. 우리 최경화 대표님이 거기서 또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또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역시 자문위원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교육 대한민국의 권위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국가 지자체하고 발달장애인 성교육 쪽에서 이제 지필이 들어갈 때 최경화 대표님이 지필진으로 항상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건전하고 보수적인 발달장애인 성교육을 하는
아주 유일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진보적이고 성혁명적인 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 발달장애인 요 파트 사람분들하고 굉장히 큰 충돌을 하면서 잘 이겨내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광연구협회 교재개발팀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이 사이에 제 슬라이드 잠깐 하고 최경화 대표님 것도 잠깐 나오는데요. 이게 2015년 당시 저의 모습입니다. 저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이땐 지금보다 더 말랐죠. 저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성경적 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할까? 앞으로 청소년 사역 쭉 해나갈 건데 무엇인가 하나를 쭉 잡고 해나간 무엇이 있을까? 2014년도에 고민하다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앞서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성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성교육을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4주에서 7주 정도를 1년 중에 빼가지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사들을 좀 초청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청소년 사역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당시에 크리스찬 성교육 대가로 알려지신 조시 맥도웰 목사님 관련된 번역서들을 그 번역서들은 다 읽었습니다. 읽고 제가 이거를 공부했을 때가 고려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는 도서관에 성이란 주제의 모든 책들을 빌려다가 2014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5년에 4주 과정 커리큘럼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제가 또 2017년도에 따로 세운 기관을 통해서 크리스찬 성교육이라는 이름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가피플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최경화 대표도 이력이 참 독특합니다. 2010년부터 17년까지 태교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태교 마스터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태교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미혼모 센터에서 태교하고 성교육, 성상담 이런 것도 하셨고 2012년부터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도 오늘도 부산 내려가서 계속 강의하시고 부산 강의가 한 몇 주, 굉장히 보통 발달장애인 성교육 들어가면 10주 이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부산 일정이 있어서 여기 같이 참여 못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라는 걸 통해서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13년간 강의 활동을 하셨고 약 1만 회 가까이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하루에 2건 내지 3건 정도 꾸준히 강의를 하시면서 이 누적된 이 경력이 엄청남을 이걸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자문위원 목사님들이십니다. 총신대학교 이제 강웅상 교수님, 그리고 부산에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 탑 10 안에 드는, 제가 알기로 6인가 이제 5 안에 드는 대안학교거든요.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의 교장도 맡고 계시고, 현재 또 고신대학교에 또 강의도 하고 계신 김두신 목사님, 그리고 김민호 목사님, 저희 자문 목사님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이 세계관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박광수 목사님은 저희 구신 선배님이시면서 같은 노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백석에 출강하시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박진우 목사님, 전국을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으로는 이제 박준호 목사님이 계신데 청소년 사역 캠프 대표를 10년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 이 카도시 유스 미니스트리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이 책 관련된 모든 출판물을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근현대사 관련된 교육도 이미 다 촬영을 끝냈고 이제 책 출판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원 대표와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안지성 강사님하고 또 교육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7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2019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국에 7개 지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언제 생겼느냐 물어보고 2019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세웠느냐라고 꼭 물어봐 주십니다. 그럼 저는 항상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또 저하고 최경화 대표에게 똑같은 기간 세워봐라. 절대 못 세운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천 경기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전국에 늘어나서 현재 7개가 있고요. 앞으로 몇 개 지부가 더 늘어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놓는 이제 교육 콘텐츠들이요.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가 성교육하는 기관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성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하지만 저희가 기독교 이 콘텐츠들을 좀 많이 다루는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성경적 가정교육, 그 안에 이제 성교육, 생명윤리교육, 교리교육, 근현대사교육, 교회사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아우르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고요. 가장 먼저 저희가 성교육을 택한 것은 제일 시대적으로 필요한 요청이 많았던 것이 이제 성교육이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또 최경화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성교육을 계속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분모로서 이걸 먼저 가지고 가자 해서 이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독교적 이 성경적 세계관과 그리고 성과학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과정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부모 세대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윤리 도덕이란 말이 상당히 무색한 말이 돼버렸죠. 윤리 도덕보다도 그냥 상대성 속에서 상대주의적인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 그들의 이제 윤리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특별히 성파트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된 것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연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성과학적으로도 연구하고 그리고 교육적 측면으로도 연구해서 우리가 연령에 적절하게 교육하면 좋겠다 해서 이 내용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사실 기독교 세계관 속에 이 성교육이 들어있는데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또 정치, 사회, 가정, 문화, 예술, 노동, 전 삶을 망라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을 들으시면 이 세계관 교육은 필수 코스로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른 세계관 속에서 또 바른 신학적, 성경적 성교육이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교육을 하다 보면요.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가 아주 핵심을 두는 것은 성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인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계에서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뭐 탐욕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동성애냐, 뭐 성적 타락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이고 이 가정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뒤트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막 깨부수려고 하고 이따가 전혜성 사무총장님도 뒤에 나와서 또 페미니즘 관련돼서도 오늘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장 최초의 기관인 가정을 세우는 데 힘을 쓰자.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생명윤리 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어떻게 반생명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들이 생명윤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교육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들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겠는가? 교리를 탄탄하게 성경의 그 뼈대를 잘 잡아줌을 통해서 이들이 이 세상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자. 그래서 교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신학교에서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 신종 이단들도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은 상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교육할까. 저희가 그래서 교회사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근현대사 교육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근현대사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빼놓고는 당연히 얘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요즘 이 근현대사 교육 가운데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도 근저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이런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교육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도시 TV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저희 여러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요. 저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신 분이 이렇게 손 모양을 다 하시면서 열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상우 원장님, 여기서 우리 카도시 TV 또 촬영도 해주시면서 이 낙태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요. 또 김민호 목사님께서 이 유아 세례 관련돼서 부모의 사명도 무엇인지 교리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저번에 이제 강의 오셨던 이상원 교수님도 우리 카도시 TV 가면 뵐 수 있습니다. 시험관 수정의 성윤리적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교리 또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 페미니즘,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이제 애니메이션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낙태, 동성애, 뭐 이런 부분들, 생명 존중, 프로라이프, 이런 것들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막 배우고 한 5년 플랜 잡아서 사람들을 키워내서 애니메이션도 제작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해외에서 너무 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것들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고 더빙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 콘텐츠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뭐 다양한 또 콘텐츠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이 영상 콘텐츠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이런 도서 출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출판도 영상과 함께 만들어 놓은 건요,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함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땐 그래도 요셉의 7년 풍년과 같이 그래도 지금은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이 여러 가지 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또 다음 세대 이미 복음화율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회들이 너무 이제 축소가 되고 하면 결국은 목사의 이중직 문제도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목사의 이중직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또 다양한 교육적인 것들을 제공하기가 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면 그 마땅한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 운영하기도 정말 힘들 텐데 또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미리 지금부터 영상을 촬영하고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교재와 같은 책들도 출판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보시고 강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책에 대한 또 PPT도 만들어 가지고요, 책을 구매한 교회에게도 보내드리는 또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내놓은 출판물이 있는데요, 2022년 3월에 나온 책입니다.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책을 저희가 완전히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관련된 도입 배경, 이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그 도입 배경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자신의 영광스러운 뜻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되 6일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결혼을 통해 가정과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은 남녀 간의 즐거움과 유희의 도구이기에 앞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룩한 자손을 이루라 하신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을 통해 주어지는 즐거움과 행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 가치관, 성 역할, 성 윤리, 성 규범을 버리고 인본주의에 기초하여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은 신학적인 뜻뿐 아니라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 성교육은 어떻게 학습하고 내재화하느냐에 따라 성이 개인의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세상 성교육은 성에 대한 가치나 규범, 성윤리, 성행동 등은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성윤리, 도덕을 뒤집는 가치 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사고와 가치 기준에 혼란을 유발시킵니다. 또한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동성 결혼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기준은 인간의 자의적 판단이 있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교육을 통한 성경적 성인식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개인의 성인식과 성행동은 여러 결과들을 양산하며 다음 세대가 장래에 맞이할 결혼과 가정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이를 위해 건강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반성경적인 성지식과 정보가 아닌 성경과 신학의 토대를 둔 바람직한 성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그 부르신 뜻을 알 수 있으며 성화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부르셨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거룩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지 발견하고 고민케 하고자 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지막 멘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어진 목적이 바로 그와 같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목적성 속에서 모든 것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교육도 그와 같은 방향성을 취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표준안을 만들었고요. 이 표준안은 2021년 6월 마지막 주에 감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표준안 관련된 뼈대는 다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표준안을 좀 더 보다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 그 가운데 이제 학습 목표, 교육 내용, 활동 내용까지 해서 저희가 이 책으로서 만들어내느라고 저희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는데 한 8개월 정도의 여정이 걸렸고요. 이 단지 저희가 그 시간 동안 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137개의 PPT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은 2022년 3월 달에 저희가 ISBN을 등록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커리큘럼 이 관련된 책을 출판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인 이 4월 달에도 저희가 강의안들을 모두 저작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3월로 미뤘더니요. 가정의 달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월 2일 날 어느 교회에서 하면 좋을까? 이 가족 좀 사랑 이런 네이밍이 들어간 교회가 좋겠다. 그래서 서초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가 5월 2일 날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상원 교수님도 계시고 또 민성길 교수님도 계시며 또 다음 타임으로 발표해 주실 전혜성 사무총장님도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언론에도 한 17개 언론사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사실 이와 같은 이 표준안 관련된 제안은 제가 2020년도 초에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이 성경적 성교육 과정을 이 가피플 통해서 전체 또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교회 선생님들 모셔다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거든요. 교회의 표준이 되는 그런 성교육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교단 차원에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좀 큰 작업이고 또 복잡한 작업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교단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요. 교단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있지만 이게 행동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감수도 신속히 끝내게 하셨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여러 교육 과정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희가 20명 정도의 강사 선생님이 8개월의 수고를 하면서 한 주에 10시간 이상씩 매달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 이 감수자 중에 이제 이상원 교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이 전체를 다 감수해 주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한 1분 몇 초 정도 이 표준안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다년간의 연구와 작업을 통해서 발간한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교육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첫째로 이 본 교육안은 성경적인 관점에 충실하고 개혁주의적인 정통주의 신학의 관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 교육안은 현재 성윤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논제들을 빠짐없이 망라해서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성교제, 음란물, 스킨십 등과 같은 표준적인 성윤리 문제들뿐만 아니라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주의, 낙태와 같은 생명윤리 문제, 진화론 등과 같은 중요한 현대 성윤리 관련 문제들을 소개하고 비평함으로써 아이들이 현대 사회와 성문화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본 교육안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룰 때 아이들의 학령 수준에 맞추어서 치밀하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 학교와 기독교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이 성경적 표준 교육안과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PPT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현재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병들고 왜곡된 젠더주의적이고 동성애 친화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인 성교육을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들을 분석해 주신 다음에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표준안을 저희가 이렇게 발표하고 또 이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2019년대부터도 이제 활발하게 교계 가운데 펼쳐져 나갈 때 제가 표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것이 결국 이 말씀을 기반한 것들이 여러 군데서 생기다 보면 이 정확한 이 기준점 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것들이 이 혼재되는 이 혼란스러움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고, 이것을 만든 다음에 성경적 성교육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강의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학적 기반이고요. 이 신학적 기반 안에는 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신앙 고백서를 좀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들이 하는 성교육은 그냥 성교육이 아니라 성경적 성교육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같은 탄탄한 신학적 기반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적인 성교육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성의학과 성교육 전문 지식입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도 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요즘 얼마나 검색이 잘 되어 있는지 아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 지식들을 습득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지식들이 잘못된 지식들이 많죠. 동성애 친화적인 지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성교육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의학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성교육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아동 청소년 발달 과정에 대한 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오래 하고 또 아동 청소년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연령별로 이 아이들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이해해 나가는 이 난이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그들의 언어로서 또 과하지 않게 교육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만도 부족하고 현장적인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 선생님들 보면 바로 강사 과정을 다 마쳤다고 투입되진 못하고요. 충분히 수련을 거친 후에 청강을 많이 나갑니다. 저희 선생님 나갈 때 3, 4, 5 보조교사로 나가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 베테랑 선생님들의 강의들을 직접 듣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보조교사로 참여하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연령대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교육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사조와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요즘 판을 치고 있는 이 젠더주의, 페미니즘, 동성애 친화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같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 파트를 좀 집중해서 첫 번째 파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만든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에는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성경적 성교육의 핵심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창세기를 좀 집중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모든 선한 디자인은 타락 이전에 또 아주 잘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는가를 보려면 저희들은 좀 에베소서를 좀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가정, 이 파트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연구하고 보는데 저희 선생님들에게 주석책까지도 쥐어드리면서 굉장히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까지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주석책들과 그런 신학 서적들을 드리면서 저희들 함께 연구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실행한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이 소요리 문답을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소리문답 1문에서 12문까지, 즉 서론과 신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나타난 사람의 창조와 또 창조와 그것을 통해 제정하신 결혼,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이 파트를 가지고도 교회와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을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 이들에게 이와 같은 고백서들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저희들이 길을 열어주고요. 또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게 저희가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성교육의 방향이 흐를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썼습니다. 즉 성교육을 들었는데 무엇이 남냐? 이 복음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성교육으로 들어갔다가 복음으로 끝나든지, 성교육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끝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적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거듭난 신자들이 1차 대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믿는 청소년,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는 청소년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이거는 그냥 여느 보수적인 성교육의 일환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혹은 예수님을 많이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희 선생님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목적은 단지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복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게끔 나타나도록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성교육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은 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제가 강의를 나갔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미션 스쿨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아직 많진 않은 거죠. 그리고 알아는 듣는데 한국말이 서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강의가 주어졌는데 이 친구들에겐 40분 복음을 전하고 10분은 이 시대적 사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친구들이 또 동성애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시대적 사조가 틀린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렇게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성 속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도록, 또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만드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에덴에 두신 이유, 그리고 에덴에 두셔서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이유들, 그럼 그 맡은 직분은 무엇인가?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시고 가장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듣다 보면은 복음인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성에 대해서도 터치해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가정, 이것은 예배 공동체이며, 우린 대리 통치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침 받았으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를 거룩하게 우리는 또 받아 세워나가고, 이 안에서 언약적인 교회와 자녀 세대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성경적 성교육이 어디서 절정을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맞으며, 계시록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도 어떻게 점진적으로 언약이 성취되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성경적 성교육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쭉 나열될 수 있도록 또 구상해 놓았습니다.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요, 이 직분에 대한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분의 중요성,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또 설명하고요. 이것이 또 교회 제도이기 때문에 장로교 교회 정치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구약으로 뭐라면 이제 대제사장과 아내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 또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직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 두 장로의 관계 속에서 당회를 이뤄서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처럼 두 부부가 그와 같이 당회를 구성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리하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모든 내용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의 성경적 성교육에 힘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 조직신학 중에서 교회론적 관점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카도시의 성교육은 교회를 세우고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데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신학적 관점으로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 본문을 어떻게 주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이 성과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며 그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성교육을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신학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복음적인 내용을 담은 성교육을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도 잘 담아서 이 신학적 기반 안에 5가지를 묶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이 성교육의 핵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 교회 가정이라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는, 생명을 품는 그 일에 동역하게 하셨으며 자녀의 이름을 지어 불러줌을 통해 대리 통치자와 대리 양육자, 그리고 양육하여 보호하는 사역,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가정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함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 배우게 하셨으며, 또 이 결혼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가정에서는 이 복음의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부의 관계를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저희가 그렇게 조명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적 기반, 그리고 성의학적, 성교육적, 아동 발달 과정, 그리고 시대적 사조, 이렇게 저희가 다 참고를 해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와 같은 12년 과정 커리큘럼은 교회와 대안학교들, 기독교 대안학교들 지금 활발하게 MOU를 맺으면서 저희가 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MOU를 체결할 때 저희가 부모 교육, 그다음에 뭐 청년, 그다음에 장년,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까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유치부는 부모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제 부모 교육이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MOU를 맺을 때 오히려 저희들의 강사비를 더 낮춰받는 것은 더 많은, 더 잘 쪼개서 저희가 세밀하게 교육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MOU 맺은 곳은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지도해주고, 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좀 도와주는 MOU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세워진 지 3년 동안 활발하게 이 교회에 나가서도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에 가서도 지금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MOU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도 저희가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이게 기념비적인 사진이라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2022년 5월 23일에 저희가 카도시 아카데미가 일반 학교에 들어갈 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24명의 강사가 동시 출강을 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을 맡아서 반별로 다 들어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 성교육 기관 중에서도 이렇게 강사를 돌릴 수 있는 기관이 없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떤 기관이냐.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어서 저렇게 남겼고요. 일반 학교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홈페이지 가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땡땡 처리를 좀 해놨습니다. 혹여나 저쪽 이제 세상 이제 친동성애적인 그런 기관들이 와서 또 그렇게 할까봐 저희가 그렇게 해놨고요.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이제 최경화 대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한 기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회에서 한 20회까지 쭉 연달아 강의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해오시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지역 아동센터에서도요, 복지관 이런 데도 저희 교육이 안 들어가면 친동성애 관련된 그런 젠더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놓고 각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뭐 몇 퍼센트, 다음번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도 함께 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대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비단 저희가 성경적 성교육을 하는 것이 혼전순결 지키라는 교육을 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결국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저 때도 많이 그랬습니다. 청소년 사역 요때 이제 캠프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복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의 꿈을 꿔라, 하나님한테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갖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라. 전혀 이 성경적이지가 않죠.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도 그렇다라는 거죠. 청소년 캠프 가면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그럴 수 있어. 하나님도 이해하셔, 용서하셔. 회개가 없고 이해하셔, 용서하셔, 눈물 흘리고 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에 입각한 복음과 함께 또 성경적 성가치관, 세계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돌리면서 축으로는 복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교육 후기들을 보면요, 이와 같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이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내용들, 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알게 돼서 기쁘다. 또 눈으로 보시면 또 여러 증언들을 아이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먼저 실상 끼어나야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 그리고 교사 교육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이거 강의 끝난 다음에 최경화 대표님한테 또 이렇게 피드백, 이런 피드백도 하나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언론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낙태 문제들 이런 것도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고요. 성교육 관련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남성 프로라이프 활동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봉아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프로라이프 남성연대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때 주관을 해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하고 손을 잡고 같이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역시나 대외 활동한 거, 그리고 1인 시위, 생명운동, 캠프 이런 것들 저희가 캠페인 이렇게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퀴어 축제 반대 행사에서도 참여해서 성경적 성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남녀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여러 분석들과 이런 자료집들도 내고 이런 것들 참여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재밌게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재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가 생겨서 이렇게 흐른 역사 3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좀 이렇게 길게 풀었습니다. 2005년부터 저는 이게 중고등부 사역을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이제 다른 또 이제 순복음 신학을 좀 했습니다. 학부에는. 그때 당시에 조윤기 목사님 한창 뜨겁게 하셨던 때라 그때 한번 순복음 신학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학부는 그쪽에 갔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다니던 중에 첫 성경적 성교육을 강의했고요. 2017년 2월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청소년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연구소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브라이트 틴즈 청소년 전문연구소라고 해서요, 청소년 학을 석사생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배운 청소년 학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적 관점에서 도움을 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관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성경적 성교육을 해왔었습니다. 최경화 대표님은 아까 언급했듯이 태아 연구소에서 실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고요. 이때 조선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자녀 양육, 코칭 이런 것들을 또 감당하셨고요. 또 용인시에서 초등학교 생명사랑 캠페인, 그러니까 이미 카도시 아카데미가 생기기 전에도 이와 같은 생명 캠페인, 그리고 아기와 관련된 신생아 모자 만들기, 베이비박스 기부 이런 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혼모 센터에서 성교, 성삼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미혼모 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경험과 상담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축적된 데이터들이 현재 우리 카도시 성경적 성교육뿐만 아니라 이 성상담에도 참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도 만나서 이와 같이 상담하고 하는 것들을 13년에 시작했고요. 18년에는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사실 2018년도 겨울에 최경화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한국 성과학연구협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고 저희가 다시 이제 카도시를 위해서 만난 건 2019년 4월입니다. 이때 인천 지역의 한 시민단체에서 저하고 최경화 대표에게 성경적 성교육 강사과정을 개설해 달라 요청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기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 과정을 다 끝내고 2019년 7월에 카도시 아카데미가 시작됐고요. 이때 인천 지부가 신설됐는데 여기 계신 사진에 나오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처음에 저희 인천 지부 멤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아주 몇 명이 안 모여있죠? 네, 아주 작은 단위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 개발이다, 우리는. 그래서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연구하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코람데오닷컴에서 이 생명문화, 반생명문화 이와 같은 것을 기획해서 했는데요. 이때 이 전체를 기획한 건 제가 기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하면서 또 많은 경험들을 또 배우고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고요. 2020년 1월에 미디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카도시 TV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때 의도치 않게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미 촬영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강사 과정을 하자. 그래서 2020년 4월에 처음으로 성경적 선교 온라인 강사 과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 시작했을 때요, 공격도 많이 당했습니다. 무슨 성경적 선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하냐. 근데 저희가 선발을 했으니까 또 많은 기관들이 또 온라인으로 성경적 선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제주지부가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온라인 1기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 강사 과정을 거쳐 가셨던 분은 한 지금까지 해서 한 1,500명 정도가 거쳐 가셨고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강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수료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숫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일기들이 또 이 사진 말고도 또 여러 해서 나오게 됐고요. 2020년 10월에 광주 지부가 신설되게 되고 이때 비전 발표회를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인천 일산 지부가 만들어졌고요. 이때 전국 모임 때 이와 같이 멤버들이 모였는데 이 멤버들은 실상 이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프로라이프 남성연대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4월에 충남 지부, 그리고 처음으로 2021년 5월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들하고 MOU를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에 12년 커리큘럼 뼈대를 완성했고요. 다음에 처음으로 2021년 9월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년 12월에는 경남하고 경북지부가 신설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 2월에 완성을 해서 3월에 출판을 했고, 그 다음에 5월에 교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 8월에는 저희가 1~2차 캠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캠프까지 저희가 하였습니다. 저희 비전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합니다.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의 종합교육 플랫폼을 꿈꿉니다. 성경적 성교육으로 처음 시작했지만 이와 같이 카도시 아카데미는 이제 여러 영역들을 다 건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베이스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신학이 있어야 또 다른 것들을 그 위에 잘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 샘플링을 하는 게 사실 성경적 원 안에 있는 주제들에도 정확히 넣어서 강사들도 배출해내고 여러 또 교육 활동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양성을 통해 저희가 이 2021년 10월에 비전 발표회 할 때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내용을 쭉 써놨었는데요. 강사 과정이 그와 같이 쭉 진행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 지부가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학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2021년 그때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역량 강화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컨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성광연구 옆에 있는 성사랑 가정을 스터디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고문 자문 목사님들, 그리고 저하고 최경화 대표, 그리고 지부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계속 모여서 스터디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콘텐츠도 지금 이와 같이 내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육으로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교육이 앞으로 모든 영역에까지 미쳐서 저희가 앞으로는 목표하는 바가요. 이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장착한 각 계층의 사회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것이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의 소망입니다. 네, 이건 깨지는 게 나은 게 원래 이제 반성경적 기관을 저희가 하나 딱 넣어놨었거든요. 네, 그런 기관이 아니라 네, 저희 이렇게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는 말씀에 입각한 교육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